대담한 대담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실 올해요, 우리나라 증시가 수익률로 봤을 때는 꼴찌였었잖아요.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국내 증시가 수출과 내수가 동반으로 부진한 상황에서 실적 추정치는 떨어졌고, 게다가 트럼프 관세 리스크에 고공행진하는 달러원 환율, 그리고 정치적인 불확실성, 탄핵 정국까지 다 지금 휩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 전략 무엇보다도 발빠르게 세워드려야 되는데 또 한 주의 끝자락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을 좀 모셔봤습니다.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대담한 대담에서 좀 시원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미국 금리 인하 전망으로 떨어졌던 환율이 윤석열 대통령이요, 대국민 담화 이후 그걸 딱 끝내니까 다시금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적색 신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게 OECD에서도 한국 이 계엄 사태가 만약 장기화되면 너네 국가 성장률 하향할 걸, 이런 경고성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뭐 명약관화한 거죠. 이것이 수습이 빨리 안 되면은 사실은 그 OECD 경제 전망 이전에 우리 탄핵이 12월 3일 날 계엄이 12월 3일 날 발효가 되고 금방 끝났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 KDI인가 한 것이 이미 1.9%대로 내려왔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1.9%도 하방 리스크가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계엄 아닌 상태에서도 뭐 때문이냐면은 미국이 중국을 관세 있고 보편 관세 얘기하고 대한민국도 거기에 자유로울 수 없다 해서 관세가 이슈가 제대로 되면은 이게 25년이 아닐지언정 26년에 어딘가에 경제 성장률을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는 거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도 한 0.5%, 0.7%, 한 20% 관세 받으면 한국도 10% 받으면요. 0.3, 4포인트가 내려갈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1.9%라고 계엄 있기 전에도 얘기했기 때문에 이미 1.67% 정도까지 하방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계엄이 일어나고 지금 2주 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빨리 원상 복귀가 안 되면은 1.67%가 목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1.67%는 내수의 추가적인 하향 압력이 어떻게 계산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은 그대로 치더라도 그건 관세 때문에 1.7%. 근데 내수가 어느 정도 있는데 내수가 무너지거나 그래서 그러면은 만약에 혹시라도 이게 탄핵 정국이 길어져서 만약에 그 극단적인 그쪽하고 이쪽하고 막 어떤 무력 충돌이 난다든지 이런 식으로까지 가면은 대책 없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정권이 됐던 차기 그 대선 구도가 일찍 갖다 잡히면 아마 유동성 긴급 지원 이런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제는 내년 전체적으로는 그 경기 침체가 우리나라의 그 내수가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상저하고는 분명하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1.7% 성장률이 더 하락 압력이라는 걸 느끼면서 내년 초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이 주가에 녹아 들어갔다 봐서 1.7%면 현재로서는 괜찮은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경제 성장률 둔화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어디서든 이게 나오는 분석 결과를 이렇게 주목하게 되는데 좀 말씀해 주셨고, 대부분 이제 부정적인 전망들이 많아서 혹시 이제 긍정적인 변수들도 있을지 이렇게 좀 나눠서 설명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변수는 오늘 어제 나왔죠. 네. 중국의 부양책. 중국 쪽. 중국이 부양책을 과거를 할 때는 말이죠. 또는 그 경제 공작회 할 때는 첫 번째 프라이어티 넘버 원이 뭐냐면 기술 혁신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나온 건 기술 혁신이라는 단어가 두 번째로 바뀌었어요. 뭐가 아팠을까요? 내수 진작 그것이 프라이어티 넘버 원이에요. 내수를 진작하면 거기에 우리가 익스포즈 돼 있는 이제 그 어떤 산업들이 좋겠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내수 중국인데 거기에 뭐 철강이나 자동차나 화학은 예전 같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이미 그 익스포저 어떤 지위가 중국에서 내려갔기 때문에 유일하게 그 만약에 중국이 진짜 내수가 진작이 되면 크게 보면은 반도체의 레거시, PC나 휴대폰이나 뭐 이런 쪽의 수요가 좋으면은 우리가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는 화장품 아니면 의류, 뭐 기타 등등 그런 정도에는 분명히 중국발 내수 부양 정책이 가시화가 되면은 그건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엄청난 이제 돈을 풀 텐데 그걸 이제 먹을 수 있느냐,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그런 섹터 잠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12.3 이제 이름 붙었잖아요. 계엄 그렇죠. 사태. 네. 그 이후에 탄핵 정국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흐름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현 정부에서 이제까지 좀 해놨던 그런 정책들이 이제 올스톱되는 느낌들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원전이 그랬고 대왕고래 테마주가 그랬고 그리고 이제 밸류업 관련주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엇갈리긴 합니다만 일단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정치 테마주가 아주 난립을 하는 극성을 부리는 그런 템이 나왔거든요. 이 시점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치 테마 난립하는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 누가 될지
뭐 지지하시는 분들은 뭐 80% 90% 확률 하겠지만 네. 우리가 이러한 사태가 날 확률은 20% 생각도 안 했잖아요. 근데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80% 확률이 되실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 그걸 베팅해서 한다는 건 조금 완전 자기 운인 것 같아요. 그걸 알아서 하시고요. 해머즈를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밸류업은 그대로 갈 거로 봅니다. 예. 밸류업은 밸류업은 그냥 가고. 네, 예. 가죠. 밸류업은 왜냐면은 그 새로 오는 정권이 밸류업이나 상법 개정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이런 쪽을 건드리지 않고 긍정적으로 건드리지 않고 정권을 잡는다? 제가 보기 쉽지 않아 보이고요. 정권을 잡더라도 엄청나게 시달릴 겁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시간 이슈이긴 합니다. 속도 이슈고 상대방이 있으니까 만약에 상법 개정하더라도 경제계 여러 가지 이슈도 있으니까 분명히 시간이 걸리고 변수는 있겠습니다. 방향성은 누가 됐든 상법 개정하고 밸류업은 추진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다는 측면에서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를 따라서 간 그 서학개미 일부분이라도 돌아오고 유동성 공급하면은 생각보다 우리의 그 이익에 대한 전망이 크게 올라가지 않더라도 내년도 어느 시점부터는 장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반영될 가능성이 있죠. 이것이 가장 긍정적으로 역전이 되는 겁니다. 지금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만 그 지금 정부하고 다음 정부가 다르다고 하면은 그 차이점에서 크거는 원전 이런 거하고 몇 가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뷰가 다른 거 그런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주식들은 조금 더 예의주시하고 좀 추이를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누가 이 정권을 맡아서 하건 간에 뭐 그렇죠. 당 이런 거 색깔 상관없이 사실 국정 그 개인 투자들이 그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위협감을 갖고 있단 말이죠. 자기 맞습니다. 민심을 얻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러면은 주적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이나 밸류업 정책 이런 부분은 힘을 쏟을 거니까 네. 그쪽에서 우리는 좌절할 필요는 없다. 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지 저점 않을까? 매수를 천천히 시간이 있기 네, 때문에 네. 이게 오늘 다음 주 이게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거 이슈이기 때문에 네. 국민연금이나 그 기관들은 이제 저점 매수를 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절대로 많이 올라갈 때 안 따라갑니다. 국민연금이.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연금. 내려갈 때 무조건 그러니까 극단적인 공포에 하지 말고 저점 매수라는 개념을 가지고 현금 가지고 대처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물론 이게 골치 아프고 미국의 팔란티아 사면은 그냥 날아가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하면 그런 주식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타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소프트웨어 주식도 단기적으로는 무작정 추종 매매는 조금 시기가 조금 지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미국 주식에서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에서의 저점 매수 기회가 단기적으로는 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 본부장님이 말씀 잘 끊어주셔서 그냥 바로 이 질문을 네. 드릴게요. 지금 이제 보면은 기관 투자가 물량을 어느 정도 받아내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연기금이 그동안은 좀 밉상짓을 했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요즘에 이제 구원 투수 역할을 좀 해주고 좀 있는 때려줘야 듯한 되는데 느낌이 들거든요. 네네. 이게 좀 지속이 될까요? 그리고 그들 안에 투자 포인트 우리가 볼 거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연기금은 삼성전자가 5만 5천 원 이하 갔을 때부터 네. 사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걔네들은 그분들은 한 6개월, 1년을 보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가 대부분 6개월, 1개월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대표적인 삼성전자 사들어가는데 자사주가 있으니까 급하지 않게 들어갈 것이고 대한민국도 일정 시점 10조 자사주 카드 그거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걔네들이 있으니까 예. 높이 올라갈 때 안 살 거고 예. 한국 전체 장을 볼 때 대표적인 거 한국의 알테오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네이버도 있고 카카오도 있고 현대도 많잖아요. 전체적으로 묶어서 사는 데 있어서 지수를 볼 겁니다. 제가 느끼면은 0.9배까지는 사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저점은 0.84배였어요. 예. 2022년부터 한 3번 걸고 어저께 얼마 전 2,300, 그게 0.84배거든요. 바닥이고 올라가는 거는요. 1배 하면 2,855예요. 얼마 갔었죠. 예. 근데 그거는 어닝 모멘트 뒷받침 안 되면 2,800은 쉽지 않아요. 아까 상법 개정. 그럼 뭐냐? 중간 정도. 아까 싸게 사야 되잖아요. 싼 단계 언제냐? 0.9까지는 싸다고 봅니다. 0.9가 얼마냐? 지금 순자산 어닝이 비율 기준으로. 예, 주가 수준으로. 예. 그러면 2,555입니다. 예. 2,550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하에서는 예. 개별 주식에서 2,550 잡고 이게 먼저 빠졌고 저게 안 빠졌으면 빠진 주식을 골고루 하면서 받쳐갈 가능성이 있어요. 언제까지? 아마 내년도 2분기까지는 그런 흐름을 갈 것이고 예. 내년 2분기부터는 다른 포지션을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 내년 2분기까지는 지속적으로 매수의 힘, 그래서 뭐 하방 압력을 일정 부분 좀 쿠션 맞습니다. 작용을 해줄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나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경제입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잘 돼야 되고 배터리, 석유, 화학도 잘 돼야지. 네. 사실 이제 국민들에게 도 도움이 되는데 네. 지금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 좀 하고 네. 있어서요. 그래서 어떻게 보세요? 정말 흔들리고 있는 걸까요? 일단
믿음이 있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만 믿음이 있습니다. 반도체만. 그러니까 석유화학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중국이 부양책이 있더라도 과거같이 우리가 그걸 먹기가 쉽지 않고요. 너무 저가 매수, 네. 아니 저가 공략하니까 중국 쪽에서도. 그렇죠. 그리고 네. 석유화학은 이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컨스트럭션, 건설하고 하는데 이번에도 내수를 위한다고 했지만은 그 어떤 그 부동산을 엄청 끌어올리는 개념이 아니고 네. 하방을 막아주는 역할에 중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석유화학이 전반적으로 철강이나 이런 다 좋아진다고 네. 시기적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약간 어렵다는 거고. 배터리는 다른 얘기죠. 배터리는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해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배터리 보조를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전기차가 잘 되면 좋다. 맞죠? 전기차가 잘 돼야 되는데 테슬라 전기차만 잘 돼서는 안 좋습니다. 그렇죠. 거기만 다 몰아주는 느낌이죠. 그렇죠. 예. 테슬라 전기차 우리가 전기차 하면요. 전 세계 시장 중에서요. 전기차 중에서요. 중국 시장이 70%입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건 미국하고 유럽의 전기차 시장이니까 시장이 작아요. 네. 600~700만 대밖에 안 돼요. 전 세계 중에서. 근데 600~700만 개 중에서 만약에 테슬라 말고 하면은 테슬라만 다 가져가고 나머지가 안 된다면은 거기서 싸워야 되는데 네. 그럼 가격 압력이 많아지죠. 그럼 2차 전지의 가격 압력은 웬만큼 전 세계 경제가 미국 유럽 쪽이 회복이 돼서 근본적인 수요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22에서 금리 인하했잖아요. 또 이해한다는데 얘네들이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낮은지 아세요? 올해가 0.8에서 0.7도 낮았고요. 네. 우리가 내년에 1.5도 죽겠다 그러는데 1.3%가 내년이 1.1% 낮았어요. 네. 그럼 뭐 소비나 이런 것이 만만치 않다는 거고 그럼 거기는 중국하고 우리가 또 경쟁해야 되는 거니까 2차 전지가 중국에서 경쟁해야 되고 미국에서는 테슬라만 다미넌트하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GM이나 다른 쪽에서는 전기차가 만만치 않게 되면은 전체 토탈 어베이러블 마켓 템 자체가 생각보다 빨리 안 클 수 있어요. 워낙 올해가 나쁘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밸류에이션이 정당하게 안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길게 얘기했는데 석유화학보다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여전히 허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반도체는 워낙 안 좋은 게 8월부터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년 1, 2분기에는 뭔가 좋아질 소지가 있죠. 낙관할 수 없습니다만 기술적으로는 내년 1분기, 2분기 넘어갈 때는 반전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라보고 있는 거고 삼성도 그 전까지 뭔가 승부를 내는 뭔가 결단이나 결과물을 나오기를 바랍니다. 네. 이 말만 좀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상하이에 한 3, 4일 정도 갔다 왔거든요. 아, 근데 그러셨어요? 전기차 쇼룸 봤는데 굉장히 많이 뭐 가성비도 있지만 네. 품질이나 많이 그 좋죠. 디자인도 깔끔하고. 엄청 내서 맞아요. 우리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생각 들었고 거기 중국 도로 보면은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이게 그 색깔 표지 다르잖아요. 그렇죠. 전기차 많이 다니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정말 이런 데에서 좀 위기의식 느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왔습니다. 중국 사실. 이미 50% 넘었습니다. 예. 전기차가 더 많아요. 엄청 나더라고요. 우리가 중국차에 우습게 보는 거, 좋게 보는 거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들어오죠. BYD인가? 내년도 1월 달에. 그거 반응을 보면 대한민국 마켓 자체에서도 조금 와치가 될 필요가 있어요. 네. 별도 얘기입니다. 아무튼 중국 대단해요. 왜냐하면 시장 점유율을 먹으려고 엄청나게 그럼요. 그냥 하고 네네네. 있습니다. 지금 뭐 한국 정치 단기적으로는 정치적인 불확실성 신경이 쓰이겠지만 우리는 네. 미국도 놓치면 안 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근데 트럼프 수혜주 관심이 지속될까에 대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챙겨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방산조선, 원전, 뭐 네. 기계시설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네. 조선이 좋습니다. 조선은 근데 미리 갔어요. 그 지금은 쉽니다. 언제까지 쉬냐? 실적 나올 때까지. 1월까지는 쉴 것 같습니다. 실적은 잘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주가가 심리에. 저 방산이고 뭐고 뭐 저기 뭐 여러 가지 섹터 있는데 네. 저기 화장품 있는데 이게 먼저 가서 조정을 덜 받았어요. 그래서 기술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미국하고 뭐 군함도 하고 뭐 하고 하면은 사실은 장기적으로 좋은데 이제 시간이 필요하고요. 신조선가나 이런 것도 약간 주춤한 거. LNG를 진짜 미국에서 진짜 LNG LNG 그 에너지 소스를 엄청나게 할 것인지 그 기대하는 거거든요. LNG 그런 것들도 뉴스 플로우가 나오려면은 실적 나온 시점이니까 아마 한 달 정도는 좀 더 있다가 우선순위가 다른 것보다는 약간 뒤진다. 펀더멘털 이슈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원전은 당분간 보류.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네. 새로 새로 이렇게 정권을 잡으려는 그 희망하는 그런 쪽에서의 뷰가 옛날과 똑같다면은 이게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보수적으로는 아니면 수동적으로 대처할 것 같아요. 정부가 그러면 어떤 방법이 없죠. 방사는 저점 매수 오케이입니다. 이번에 제가 엄청 그 후배 애널리스트 많이 칭찬했는데 그저께 방산이 이유 없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두 개 똑같이 나왔어요. 예. 이유 없이 빠졌다.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받은 17년에도 원래 있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다른 나라 하는 거는 아무 문제 없이 됐거든요. 근데 이유 없이 주가 15% 20% 갔어요. 바닥이죠. 그래서 어제 그제부터 올라간 거잖아요. 그 리포트를 그렇게 적시에 용기 있게 낸 거는 칭찬받을 만한데 그런 섹터가 자주 나오기 바라는데 방사는 확실합니다. 저점 매수는 오케이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주면 좀 확신이 드네요. 네, 이거 그렇습니다. 저점 매수 강력하게 좀 들어가도 왜 수익이 근데 그건 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대장주를 하느냐, 네. 좀 소외됐거나 좀 덜 갔던 넘버가 탄탄한데 좀 덜 간 한국항공주가 나느냐, 이런 그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 두산그룹이 요즘에 이제 죽쓰는 이유도 원장 그쪽에 네네. 좀 깊은 그렇죠. 희망이 좀 꺼져서 맞습니다. 이렇게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투자 자금이 미국 쪽으로 썰물처럼 쭉 빠져나가는 흐름들이 있고 왜 자산운용사에서 그렇게 더 크게 체감되나 봐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고액자산가들이 국장 그만하고 빨리 미국 쪽으로 해달라고 막 고성을 지른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뭐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어쨌든 내년 글로벌 증시는요 미국 아닌 시장 이렇게 나뉜다고 하는데 네, 그렇죠. 문제입니다. 올해도 그랬죠. 네. 그 이미- 현상이 이어지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 분기점에 왔어요. 지금요? 분기점에 왔어요. 예, 왜냐면 미국이나 봅시다. 결론적으로 저는 미국하고 인도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미국과 인도 시장이 한국보다 크기 때문에 미국은 엄청 크고 인도 시장이 대한민국보다 2배 크거든요. 네. 시장 크기가. 물론 우리가 액세스가 안 되니까 정보가 부족하니까 불안하고 개별 정보가 하기가 어려우니까 마켓하고 정보도 부족하죠. 이게 단점이 있지만은 시장 사이가 워낙 크고 아직 미국이 버블 근처에 갔을지도 모르지만 아직은 그런 조짐이 확실치 않고 그러면 미국과 인도 같은 주식이 한국보다는 비중이 더 높게 가지고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 제 결론은 미국은 현 시점에서 25%, 인도도 25%, 그 다음에 한국은 15%. 한국은 15%.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한국 많이 준 겁니다. 그럼 75%죠. 예. 75% 하면 잘못했네요. 그럼 현금은 25%. 한국 25%. 네. 이제 한국이 더 가려면은 제가 코스피전 전망은 이 탄핵 전국 이전에도 2350에서 2620으로 그 전에 갖고 있는 거거든요. 2350 갈 뻔했었죠. 2600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세 가지입니다. 환율이 안정되는 거. 그러니까 1480이 아니고 1430이 아니고 1470으로 가는 흐름이 빨라지면 달러가 약세가 빨라지면 1370. 예, 그게 가시적으로 오면은 수급이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유동성을 공급하다 이게 증강기금 이 정도가 아니고 내수를 진작한다든지 이렇게 나오는 거 그다음에 탄핵 전국에서 불상사가 없는 거 이런 게 안정화되면은 수급 좋아지고 환율 안정화되면은 아마 2600까지는 쉽게 갈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플러스 알파 이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상법 개정을 얼마나 빨리 하냐에 따라서 플러스 100에서 150포인트가 얹어질 수 있습니다. 그 제가 마음속에다가 이게 잘 되면은 지금의 이익에 대한 전망이 크게 좋아지지 않더라도 악화되지 않으면은 27에서 2800 사이는 타겟톱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는 현재는 그 모르는 거니까 2600까지가 이슈고요. 그런데 이제 2,550 넘어가면은 국내 수급 갖고는 안 됩니다. 왜? 국내 기관 투자가 국민연금은 싸지 않다고 보는 포인트가 2,500 중반부터 안 싸다고 보기 때문에 수급이 빠질 거예요. 예. 그러면 외국인이 2,550부터는 들어와줘야 되거든요. 그 삼성전자를 6만 원 이상에서도 사야 되고 2,550에서도 들어오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지금 서학이 들어와야 되는데 서학은 환율이 내려가면 들어오실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포인트가 2,550 환율 그다음에 외국인 수급 이렇게 본다면 한 2,550 정도는 타겟탑을 할 수 있고 해 바뀌면은 한 2,600 그다음에는 터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대담해 본부장님 너무 스타일에 딱 맞으시는 것 같아요. 쉽게 설명해 주시면서도 그러세요? 연관성이 좀 있는데 제가 머리가 나빠서 쉽게밖에 얘기 못합니다. 그거 굉장히 제주시거든요. 쉽게 말하는 거. 감사합니다. 예. 근데 아무래도 이게 개인 투자분들이 굉장히 스마트해지셔가지고 네네. 이제 정책이 잘 돼야지 경제가 따라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주목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네. 이 민심 이런 부분에서 상법 개정 아무튼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환율 상단 밴드 뭐 1,500원 올려놓은 증권사도 있지만 어쨌든 환율이 안정이 돼야지 떨어져야지. 네. 예. 그러니까 워낙 강세죠. 그런 흐름이 나타나야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그렇죠. 영국인 빠져나가도 외국인 수급이 채워줄 거니까 맞습니다. 그런 연결고리를 아주 설명해 주셨는데 잘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미국 경제 여전히 탄탄해 보이거든요. 네, 근데 전 그렇습니다. 세계 경제 전망률은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혼자 나홀로 강하고 앞으로 눈여겨볼 경제 지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성장률이죠. 2.1% 미국 정말 우리는 1.7% 그다음에 아까 유럽은 1.1% 그럼 뭘 봐요? 미국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더 큰 데가 있습니다. 인도 내려가도- 우리 시장의 2배 이상 된다고 하셨죠? 성장률은 내려가도 6.몇 프로, 예. 6.몇 프로입니다. 그 두 시장이 PER 23배, 24배 가고 있어요. 그 인도는 거품은 아니고요. 미국은 개별 섹터나 개별 종목에 따라서는 네. 여기서 한 10% 이상 오르면 아마 다시
오버됐다는 생각이 나올 겁니다. 그 시점이 제가 봤을 때는 1분기, 2분기 어느 시점이고요. 그때까지는 포트에 가져가지만 가까워올수록 조심스러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1%니까 성장률이 더 올라가면 돼요. 근데 이게 3, 4% 올라가면은 금리 인하를 빨리 안 한다는 게 또 같이 오기 때문에 그쵸, 이게 그쵸. 무조건 올라간다고 좋은 게 아니어서 어쨌든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변곡점은 봄에 그쪽에서도 올 수 있다라는 걸 보여지고요. 성장률 보셔야 되고요. 관세. 그 성장률과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를 내년에 금리 인하를 지금 뭐 3.75까지 3.5까지 하느냐는 것은 경제성 너무 빠르면 못 내려가고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있죠. 관세를 어떻게 하느냐. 진짜 엄포로 할 것이냐 실현을 할 것이냐. 그 관세하고 그다음에 이민 추방. 이민 추방이 또 반이민 정책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고용 지표 영향을 미치니까 예.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되면서 뭐 국채 발행도 여러 가지 복잡해지는 거죠. 그런 컨비네이션이 언제 되느냐? 1월 말부터 실제 법 개정하고 뭐 하려면 한 2, 3일 걸리니까 1분기 말에서 2분기까지, 봄까지는 이런 게 굉장히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네. 아마 금전적인 톤이 많다 그러면 아마 취임식하기 전까지 상당히 많이 올려놓고 그 다음부터는 좀 그 눈치 작전을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단기로 본다면 1월 말까지 오케이다 싶어서 하실 수 있지만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은 안 좋은 거니까 적절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GDP, 그다음에 관세 정책, 이민 추방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참 트럼프 대통령이 또 신경 쓰는 그 예, 다 여기에다 맞습니다.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미국 뉴욕 증시사에 참 배 아픈 게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그 2만 선을 돌파하면서 네. 1971년 출범 이후 처음이라고 하니까 정말 잘 가고 있는 거거든요. 트럼프 뜻대로. 결국 트럼프 2.0 시대에도 AI 빅테크는 주도주가 되겠죠. 네, 그렇죠. 네. 대세가 금방 꺾이거나 아니면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모르겠습니다. 그 트럼프하고 저기 앨런 머스크하고 관계가 뭐 처음에는 뭐 시기하듯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건 약간 음모론적인 거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방향성은 AI라 이런 빅테크에 대한 거는 민주당보다는 그 공화당이 좀 더 조금 더는 여유 있게 주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M&A도 그렇고 좀 여유가 생길 것 같아서 투자는 계속할 것 같습니다. 그쪽이 이슈가 아니고 우리 소비자들이 과연 AI를 실질적으로 우리 서비스 내 그 친구처럼 쓸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분기점이 아마 내년도 여름 되기 전에 한 6월을 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6월을 기점으로 보는 거는 애플이 나오는 신제품 또는 그런 걸 보여주는 게 Worldwide Developer Conference가 6월에 있거든요. 네, 지금 뭐 애플의 아이폰, 그 iOS 나오는 게 좀 실망스럽다 그러는데 업그레이드가 계속되면서 나오는 실제 시리가 실제 자기 나름대로의 라지 랭귀지 모델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완벽해진다고 보는 것이 보통 6월 달에 디벨로퍼 컨퍼런스예요. 예. 그래서 그때 나왔는데도 별거 없다 그러면은 그 미국도 조금 주춤하고 그러면 투자가들도 캐펙스 투자, AI 투자를 계속 이렇게 투자해야 돼라는 생각들을 아마도 내년도 중반쯤에 가질 수 있고 그 시점에서 올해보다는 투자의 성장률이 낮다는 지표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2분기는 매우 중요하고 그게 애플이 키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게 잘 된다고 보고 예. 지금은 소프트웨어 주식이 지난 11월부터 한 달 사이에 엄청나게 AI 소프트웨어. 맞아요. 하드웨어가 아니고 예, 소프트웨어가 예, 날아갔죠. 소프트웨어. 팔란티아 예, 포함해서. 예. 그래서 무려 뭐 한 70%까지 팔란티아가 한 달 사이에 75% 올랐거든요. 그게 아니더라도 오라클이라든지 세일스포스도 많이 올랐고 이런 거 봤을 때는 탄력이 좀 더 가는데 그 시점에 다가올수록 그런 게 걱정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AI 투자 성장률이 둔화되는 거 아직은 아닌데 내년도 2분기 들어갈 때는 그거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년 2분기에 정말 다시 한번 AI 고점론 나올지 아니면 역시 AI는 대세였어 그러면서 괄목할 만한 데이터를 우리가 볼 수 있을지 또 애플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네요. 여러분들 잘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들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대담한 대담에서 김장렬 본부장님 모셔서 이런저런 얘기 들으니까 좀 속이 시원해집니다. 아무튼 주요 포인트 전략들 제시드렸으니까 꼭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틈틈이 좀 나와주셔서요. 네. 저희 좀 응원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사운용 투자 전략 본부장의 분석으로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